복습들 좀 하셨나 모르겠네. 응? 요 명리 공부는 그 배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셔야 돼. 그 외우라 그러면 머리 아프죠. 지근지근. 예? 요 뇌세포는요, 약 60조 개의 세포로 돼 있는데, 뇌세포가. 요 녀석이 아주 건방을 많이 떠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자꾸 외우지 않고 자극을 안 주면 이 녀석이 자꾸 놀고 쉬려고만 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움직이기 싫어하고, 머리 쓰기 싫어하잖아요. 머리를 안 쓰면은 자꾸 노화되고, 치매 걸리고, 머리도 자꾸 쓰게 되면은요, 이제 이 녀석이, 우리 주인 양반이 또 신경 쓰게 하는구나 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제 명리 배울 적에 전부 다 외워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암자에서 공부를 할 적에 2시간 우리 선사님이 이제 이런 공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다음날 못 외우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왜 전날 가르쳐 준 걸 못 외우느냐. 외워라. 예. 그럼 다음날까지 못 외우면 진도가 안 돼. 외워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진도가 나가는 거야. 그렇게 여름철 2-5년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거지 뭐. 예? 자, 뭐 궁금한 사주 있으면 우선 그거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궁금하신 분들 뭐. 또 누구? 그 나중에 밥 써야 돼. 남자 여자요? 여자. 음력. 이거 얼른 풀어보세요. 1983년 1월 24일 음력으로 1월 24일 오전 9시. 오전 9시요? 오전 9시 진시가 되네. 얼른 풀어보세요. 요거 갖고 우리가 오늘은 중요한 공부를 해야 돼요. 글쎄. 여기 올해 안 좋은데? 뭐가 궁금해요? 여기는 목이 왕한데 올해 해가 들어와서 해묘미 삼화 목극이 들어오죠. 목이 왕에서 탈이 났는데 올해 또 목의 기운이 들어오니까 뭔가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예? 예? 그렇지가 않지. 예? 목이 많죠. 이제 풀어보세요 일단. 이거 뭐 직원인가요?
대운까지 이제 뽑는 건 착착 잘 뽑으시죠? 응? 여기는 재수한 분들이니까 당연히 잘 뽑아야지. 대운까지요? 대운 요거 행운세도 붙이는 거. 대운 그거는 알고요. 네. 그다음에 저번에 교수님이 왜 플러스 5 하라는 거예요? 아, 그거는 요게 10년인데 그냥 그 산술적으로 5씩 더해 나가란 얘기예요. 그렇게 더해서 그거는 뭘? 아, 요거는 병진이 10년을 이 사람 운을 담당하는데 병화가 5년, 진토가 5년. 그 위에다가 5년씩 나눠주자는 얘기요. 응? 그 일단 적어 놓으셔 그냥. 다 뽑으셨나요? 응? 자, 여기 보세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집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돼. 우리가 진도가 자꾸 너무 더뎠어. 아, 여기 이제 우리가 오행의 성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공부니까 여러분들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상생의 도에서 목이 여기 잘 보세요. 목이 화를 상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상한다. 이게 상생의 도라고 그랬죠? 자, 요 목의 기운은 동쪽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운은 생기. 목의 기운은 생기다. 모든 기운이 동쪽에서 시작이 돼요. 그 여러분들 이제 약초 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무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뿌리가 동서남북 이렇게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동쪽에 있는 나무의 뿌리가 길고 탄탄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령 같은 거는 이제 뿌리를 쓰잖아요. 그거는 이 동쪽에 있는 게 열매도 크고 단단해요. 소나무 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소나무 뿌리 약재 쓸 적에는 동쪽으로 뻗은 가닥을 끊어가지고 약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동쪽의 기운은 생기니까 뻗어나가는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주에 여기 마냥 사람의 사주에 목이 많다 하면은 목이라는 거는 곡직의 현상이라 해가지고 고두면서도 굴곡지고 이렇게 커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뻗어나가고자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남자건 여자건 간에 목의 성질은 진취적인 기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해 두시면은 사람의 이제 사주를 푸는데 한 발자국 더 접근해 나갈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라는 거는 왕이다. 왕기다. 왕기? 예. 왕할 왕자예요. 왕기. 그 다음에 토라는 거는 둔이다. 예, 둔기다. 둔기.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숙살지기다 해가지고 숙살지기. 즉 모든 것을 전부 다 죽이는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숙살기가 이제 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봄에 싹이 돋고 여름에는 잎사귀가 무성해지죠. 그럼 가을이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줄기도 다 떨어지죠. 그거는 가을은 금의 기운인데 숙살의 기운, 필요 없는 것들을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하는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숙살기다. 그 다음에 겨울은 사기다. 죽는 기운이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목의 성질은 우리가 이 사주팔자는 음양오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목의 성질은 곡직의 성질이 있다. 굽고 굽을 꼭자 곧직자 곧게 뻗어나가기도 하고 굽어지기도 하고 곡직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무란 성질은 곧게 뻗어나가기도 하면서 굽어지기도 하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화의 성질은 어떻게 됩니까? 화의 성질. 여러분들 불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화의 성질은 염상의 성질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토라는 거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뭐예요? 식물 같은 것이 전부 다 땅을 딛고 살게 돼 있죠. 사람도 땅을 딛고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 토라는 거는 가색이다. 요 가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사주 공부에서 많이 활용을 해요. 심을 가자. 가자는 심을 가자, 거둘 색자. 심고 걷는다 하는 건 뭐예요? 벼이삭을 심는다. 그렇죠? 수확을 한다. 콩을 심는다. 콩을 거둔다. 그래서 가색이라는 것은 논밭에서 나는 그러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 같은 거, 식물 같은 거 전부 다 가색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의 개념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화토금속에서 금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나요? 여기가 조금 가면 안성이 있죠. 안성에 뭐가 유명해요? 안성 유기가 유명하잖아요. 유기란 게 뭐예요? 전부 다 두드려 가지고 펼치죠. 금의 성질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은 종혁의 성질을 갖고 있다. 종혁의 성질을 갖고 있다. 옛날 사람들이 가죽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는 방망이로 항상 이렇게 한참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 가죽을 피죠. 금이란 성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꺼운 금이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대장간에서 호미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두꺼운 철을 계속 두들겨서 얇게 펴나가는 거죠. 그래서 금이라는 거는 요 혁이라는 것은 혁신.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바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혁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사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써먹는 거예요. 목은 곡직의 성질, 화는 염상의 성질, 토는 가삭의 성질, 금은 종혁의 성질. 수는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은 땅을 습하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식물이 자라게 만들죠. 윤택하게 만들죠. 그래서 윤하의 성질을 갖고 있다. 요것이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목화토금수의 기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물로는 사물이 아니고 요거를 동작으로 보면은 요 목이라는 거는 기는 종류. 모는 만물 중에서 기는 종류. 그러니까 나무 뿌리기도 겨서 번식을 해나가는 거죠. 기는 종류는 전부 다 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화는 나는 종류. 하늘을 난다 할 적에 나는 종류가 여기 들어가요. 나는 종류. 그 다음에 토는 걷는 종류. 걷는다. 우리 사람들이 걷죠. 그래서 사람들은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논할 적에는 토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토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는 거예요. 소는 고기를 못 먹죠. 그거는 걷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토라는 거는 다 받아들이죠. 짐승들도 땅에서 살고 사람도 땅에서 살죠. 식물도 다 땅에서 살고. 그래서 사람은 걷는 종류라서 토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뭐예요? 고기 종류, 그 다음에 식물 종류를 다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생물 중에서 금에 해당되는 건 뭐가 금에 해당될까요? 응? 응. 우리 조 여사님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만. 응? 그럼 뭐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요거는 등껍질이 딱딱한 거. 등껍질이 딱딱한 거. 그거는 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라 같은 거, 거북이 같은 거, 그거는 오행의 금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서 금이 부족해서 탈이 났다 하면은 자라 같은 거, 거북이 같은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요거는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나중에 그 한약을 쓸 적에 그 사람의 체질에 뭐가 맞느냐, 이 공부를 다 해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수. 뭐가 빠졌어요? 수는 비늘 종류. 예, 비늘 종류. 그건 전부 수로 들어가요. 네. 네. 너무 없으면 그걸 보충해서 탈이 나는 거고. 여기는 봐봐요. 목이 지금 엄청나게 왕하죠. 그러면 금이 대적을 못하죠. 나는 이 여자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남편에게 연이 없어. 아마 결혼을 못했든지 아마 이혼했을 거다. 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살고 있어요? 뭐 요 문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다. 그거는 요거 우리가 이치를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곡식이 목화토금수 우리가 오곡이라고 얘기하는데, 오곡은 어떻게 분류하시는지 아시는 게 누구? 오곡은 어떻게 분류가 돼요? 여사님 이걸 다 알아야 돼. 응? 오곡은요, 사시사철에 열매가 맺는 시점, 그걸 갖고 오행을 딴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목은 봄이죠. 봄에 열매 맺는 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오곡 중에서 봄에 채취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예? 그렇지. 보리는 굉장히 일찍 익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옛날 사람들이 보릿고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목은 이건 보리예요, 보리. 그 다음에 요 화는 차기장. 예, 요거는 차기장. 차기장 서야 이거는. 그 다음에 토는 매기장으로 들어가요. 매기장 직자. 요거는 서고 요거는 직자. 요거는 매기장. 차기장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옛날에는 중국에서 차기장은 조 있잖아요. 조를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걸 뭐 수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옛날 중국 고대 문헌을 보면은 요 서라는 것은 조를 얘기하고, 요 매기장이라는 건 뭐예요? 수수를 얘기했어요. 수수. 그게 오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을에 열매 맺는 게 뭐가 있어요? 오곡 중에서. 가을에. 예? 쌀이죠. 예, 쌀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늦가을 지나서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또 수확하는 게 뭐가 있어요? 예? 콩.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곡이라는 거는 수확하는 시점에 계절을 놓고 오행을 따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과일로는 여기는 오얏, 그 다음에 살구, 여기는 대추, 여기는 복숭아, 그 다음에 여기는 밤. 요거는 오과는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인체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인체는 목은 어디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목은 주로 간이라고 그랬죠. 간. 네, 간에 들어가요. 화는 뭐에 들어가요? 요 심장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토는 비장이라고 그랬죠. 비장. 그 다음에 금은 폐장이라고 그랬죠. 폐장. 그 다음에 수는 신장으로 들어가요. 신장.
요거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서 다 알아야 될 사항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해 두셔요. 그 다음에 7번째는 요 목은 사람의 인체 중에서 근육을 나타내요. 근육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화는 혈관을 나타내요. 화는 혈관. 그 다음에 이 토는 살이니까 고기 육자를 써줘야 되겠죠? 이 살덩어리, 그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금은 피부를 의미해요. 피부. 그 다음에 수는 뼈를 의미해요. 골격. 자,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요. 그 사람의 몸이 이제 그 근육, 이 힘줄이잖아요. 그걸 의미하는데,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합충을 보면은 해묘미 해가지고 목국이 들어와 있어요. 자, 목국이 들어와 있는데 천간에 목이 다 떠 있죠. 나중에 삼합을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이게 전부 목이에요. 목이 굉장히 태왕하죠. 그러면은 나무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경금 갖고 이 나무를 대적할 수가 없죠. 너무 왕한 거는 왕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경금은 이 여자분을 극하고 들어가는 거, 집안에서 내가 여잔데 나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 내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죠. 그거를 우리가 사주상에서는 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을 극하는 거, 저건 상생이고 상극관계에 뭐라고 했어요? 목이 토를 극하고, 토가 수를 극하고, 수가 화를 극하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이 목을 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목이란 녀석이 을목, 83년 1월 24일 진시생을 극하고 들어가니까 가정에서 이 사람이 남편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목이 이렇게 왕하니까 경금이 이 목을 대적할 수가 있나요? 그럼 어떤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자, 보세요. 이 금이 적당하게 목을 컨트롤하고 제압을 할 수 있으면은 부부가 오손도손 검은 머리 파뿌리대로 살 수가 있는데, 금이 이 왕한 목을 대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부부간에 금이 가게 생긴 거죠. 아하, 요 부부는 이혼수가 들어오는구나, 아니면 사별수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문제가 들어오겠죠. 자, 어느 시점에 들어오냐? 화가 들어오는 시점에 탈이 나는 거예요. 여기는 하도 목이 왕해서 금이 금극목을 했는데 금이 목을 감당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운을 빼주는 수밖에 없죠. 목의 기운을 빼주려면 뭐를 빼줘야 돼요? 장작을 뽀개가지고 뭐예요? 아궁이 속에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용신이 화가 되는 거예요. 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화가 들어올 적에 34세부터 38세까지는 이 남편의 자리가 굉장히 불안하겠구나. 뭔가가 겉으로는 다툼이 있으면 좋은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사별 문제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건 이제 아직 뭐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깊게 안 했으니까 판단 내리기가 힘드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적에는 여하튼 부부연은 금이 가 있다. 다만 못 살아면 뭐 이혼하면 좋은데 사별까지 가면 곤란해지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주라는 거는 타고난 천명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 맞추는 건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못 맞추는 거지, 나보다 더 공부한 사람이 본다면 정확하게 답을 짚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목의 기운은 봄에 가장 왕하죠. 춘에 가장 왕성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봄,
요건 여름. 요건 4개라고 해가지고 진, 미, 술, 축 해서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요거는 가을이에요, 가을. 요거는 겨울. 예. 그래서 목이라는 녀석은 봄에 가장 강하다. 여름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봄에 나무가 아주 잎사귀도 그냥 많이 펴오던 녀석이 여름에 가면은 뭐예요? 화기에 수분이 뺏기니까 시들시들해지죠. 그거를 우리는 휴라고 그래요. 휴. 이제 쉬고 있다. 휴다. 자, 토로 가면 어떻게 돼요? 토로 가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이게 흙이에요. 이게 토인데 땅속에 있는 씨앗이 발화가 돼서 이렇게 땅거죽을 뚫고 나오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되고 감나무가 되고 배나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땅속에 있는 씨앗이 땅거죽을 뚫고 나온다는 건 뭐예요? 요거는 목이고 땅은 토죠. 그래서 목이 극한다. 토를 극한다. 극해서 목이란 녀석이 토를 이기고 극할 수 있기 때문에 땅거죽을 뚫고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목하고 토하고 진미술적은 토니까 비교했을 적에는 목극토 해가지고 나무란 녀석이 흙을 이겨서 땅거죽을 힘들게 뚫고 나오지만은 정작 목이란 녀석은 땅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는 거는 우리가 수라는 표현을 써요. 수. 갇힌다. 갇힐 수자. 자, 나무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물으면 잎새가 다 떨어지죠. 열매도 다 떨어지고. 그렇죠? 가지도 다 떨어지고. 그럼 왜 그러냐? 가을은 금의 기운에 금극목 해가지고 목을 치게 되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가 되는 거예요. 사. 자, 근데 여러분들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눈이 많이 왔을 적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겉으로는 못 느끼지만 나뭇가지 꺾어보면 어떻게 돼요? 한여사? 나뭇가지 꺾이면 어떻게 돼? 예, 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물이 많다는 거는 가을에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이제 물의 성분이 전부 땅속으로 이제 저장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봄에 잎사귀하고 꽃을 피우게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상이 되는 거예요. 상. 요 개념을 여러분들은 왕상효수사다 이렇게 또 한번 설명해 드릴 때가 있어요. 요거를 왕상효수사라고 그래요. 옛날 분들이. 왕상효수사다. 어떤 상? 서로 상자. 요 상이라는 것은 재상할 적에 상자도 되고 상대편 할 적에 생자도 되고 그 다음에 요 상이라는 거는 버금간다. 힘의 비중이 비슷하다 하는 개념에 또 상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러니까 왕하는 거를 생해주는 거 상. 왕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거 여름에 그거는 휴가 되는 거고 또 토에는 내가 목극토가 되지만 나는 땅속에 갇히게 돼서 이거는 갇힐 숫자를 쓰는 거고 가을이 되면은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나는 죽게 되는 거고 겨울이 되면은 뿌리에 있는 수분이 다시 나무를 생해주게 되죠. 그래서 상이 되는 거예요. 이 왕상효수사는 또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왕상효수사가 명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설명 갖고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곡직이다, 염상이다, 가색이다, 정역이다, 윤학적이다. 그 다음에 오곡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오장의 성질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인체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 다음에 왕상효수사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여기가 연주라고 하죠. 연주 기둥주자 그 다음에 월주 월의 기둥 요거는 일의 기둥 요거는 시의 기둥 예.
이 명리 공부를 오래 하면 사람의 건강 문제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사람의 인체의 건강 연관시켜서 어떻게 이제 분류를 배속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게 이론이 분분해요. 이론이 분분한데 근대 이제 역술의 대가들이 주장하기를 요 일주는 나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머리, 두뇌. 그 다음에 오장육부들은 가슴 부분. 요거는 우리가 전부 다 일주로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월주는 월이 있는 다음에 일이 있는 거죠. 머리, 두뇌, 가슴을 전부 다 뭐예요? 지탱해주고 뼈대 역할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척추로 봐요. 척추. 그 다음에 신경계통. 그 다음에 혈관계통. 요거는 월주가 본다. 요건 근대 이론이 지금 이렇게 정립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우리 몸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발하고 손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발하고 손을 여기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시주라는 거는, 시간지는 일이 생해주는 거죠. 근묘화실에서는 이게 열매가 되고, 일주는 꽃이 되고, 그죠? 요거는 싹이 되고, 요거는 뿌리가 되죠. 그래서 근묘화실이다. 화실이다. 그럼 요 시주라는 거는 뭐냐? 내가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부분. 그러니까 일간이 외부 환경과 접촉하는 부분. 그럼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오감이 있죠.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감각기관이 있죠. 자,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충을 맞아가지고 사고가 들어왔을 때 어느 부분을 많이 다치느냐.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유독 다리를 많이 다치는 녀석이 있고 유독 머리를 많이 다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거를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연주라는 거는 손발이니까 만약에 연지하고 일지가 충을 때린다면 손발을 많이 다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지하고 시지가 충을 때린다 하면은 이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월지하고 일지가 충을 때린다면 척추, 신경계통, 혈관계통에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허리가 현찮아서 추나법인가 뭐 하는 사람들, 허리를 크게 다쳐서 철심을 박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월지하고 일지가 대체로 충살이 많이 나요. 여기가 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명리학문이 깊어지면은 건강 문제, 체질 문제, 그 다음에 질병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 대목은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꼭 적어두세요. 모르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 가셔도 돼요. 목화토금수의 개념상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책에는 더 많은 게 있지만은 그렇게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하나 더 논한다면은 봄은 푸른색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여름은 적색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토는 황색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금은 백색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수라는 것은 흑색을 띠고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오행의 이치는 세세하게 책에는 세세하게 되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명리를 풀어가면서 써먹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오행이 목화토금수 음양으로 구별되어 있죠. 음과 양의 목이 음양이 있는데 음양의 성질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오늘까지 해서 그 수업을 마무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2분 쉬었다 합시다. 예?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선생님 하나만 여쭤. 12월에 절기 지나면 그 다음 해에 못 달라요? 아니지. 입춘이 지나야죠. 12월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소환이라고 그랬잖아요. 12월이요?
12월 27일이니까 입춘이 지났다. 입동은 10월이고 대설은 11월이고 소환이 12월이죠. 소환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입춘이 들어오죠. 입춘이 지났으면 해가 바뀌는 거고, 예, 입춘이 지나지가 않았으면은 그 해 년도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목에는 간목하고 을목이 있어요. 간목은 양의 성질, 을목은 음의 성질이 들어와 있어요. 자, 간목의 성질은 자연 상태에 가공하지 않은 아름드리 나무다. 예, 간목은 가공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아름드리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산에 있는 이런 나무보다도 옛날 원시림을 생각을 하시면 돼. 엄청나게 그 나무 굵기가 큰 나무들 있잖아요. 그건 전부 다 간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일간이 간목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목과 토금토를 논하는 거는 일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사주가 일간이 간목이야. 그러면 이 간목, 산에 있는 자연 상태의 나무, 그거 우리가 어떻게 갖다 써요? 이 간목을 사람이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응? 장에서 어떤 방법을 써야 돼요? 그렇지, 다듬어야 되는 거죠. 자, 농부가 그 비가 와가지고 이제 한옥집이 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를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산에 있는 나무 그냥 갖다 씁니까? 전부 다 뭐예요? 도끼로 갖고 전부 다 다듬어야 되는 거죠. 그걸 옛날 사람들은 동량지제라고 하는 게 동량지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간목의 상황을 하나만 놓고 이 사람의 사주가 좋으냐 나쁘냐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남자건 여자건 일간이 간목이다 하면은 다듬어 줘야 되는 거죠. 동량지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겠어요? 경금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경금이 있느냐 없느냐 먼저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신금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죠. 신금은 힘이 약해. 경금을 우리가 도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금이 먼저 있냐 없냐 봐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간목인데 첫째 견금이 있어서 다듬어 줘야지 이 간목을 써먹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1년 24절기 중에서 간목은 봄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 1년 24절기를 우리가 추측을 했을 적에 간목한테 필요한 게 또 뭐가 필요해요? 응? 목화 토금수 중에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간목이라는 녀석은 덩치가 이미 크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꼭 필요치는 않아. 그런데 나무라는 거는 뭐예요? 화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적으로는 병화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화.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일간만 보고 귀격이다, 천격이다, 사주가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요 이치를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재라는 거는 옛날 사람들이 남자 사주를 판단해서 귀격이냐, 그 다음에 천격이냐, 귀하냐, 처냐를 논할 적에는 첫 번째 재를 먼저 보고 두 번째 관을 봤어요.
이것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사주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사주가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하는 거는 재를 먼저 보고 관을 두 번째로 봐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 재가 생관, 재생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요거는 남자의 경우이고 여자의 경우는 먼저 관을 먼저 봐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신을 봐준 거예요. 자,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은 남자 사주를 봐줘서 적인 재와 관이 있느냐 없느냐, 재와 관이 이 사람 사주에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추하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판단을 해주고, 여자 사주를 봐줘서 적에는 맨 먼저 관이 있느냐 없느냐, 관이 적당하게 형성이 되어 있냐 왕하게 형성이 되어 있냐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아까 사주는 뭐예요? 경금이 왕한복을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남편이지만은 부부 사이가 썩 그렇게 좋지를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 여자 사주 볼 때는 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식신은 뭐예요? 일간에 생해주는 거니까 자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의 사주 볼 적에 남자는 재관을 보고 여자는 관하고 식신을 먼저 판단해 준다. 재생관이 들어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경금이 일간이 경금이라면 먼저 일간이 간목이라면 먼저 경금이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로는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 경금이 있으면 재,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병화까지 있다 하면 관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금이 있고 병화가 없다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돈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할 뿐이고, 경금이 없고 병화만 있다 하면 돈은 없지만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있죠. 돈은 없지만 시의원 도용하는 사람이 있고 조합장 하는 사람이 있고, 요거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명리 공부를 깊이 하게 된다면 요 이치가 그런 이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목이라는 거는 요 간목은 부피가 크죠. 을목은 부피가 작은, 그 다음에 사람의 손길이 닿는 그런 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간목은 도끼가 없이는 이 간목을 사람들이 어떻게 제압을 할 수가 없어. 을목이라는 것은 항상 사람의 손길이 닿는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런 나무가 뭐가 있어요? 예? 항상 사람의 손길이 닿는 나무가 뭐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 종류죠. 그래서 요 을목은 간목하고 달리 이제 복잡해져요. 이 양이란 녀석은 강하고 부피가 커가지고 웬만한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을목이라는 녀석은 음이고 유약하고 부피가 작기 때문에 항상 보살펴주는 세력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어떤 사람의 일간이 간목이라고 한다면은 왕하냐 약하냐 요 두 가지만 먼저 판단해 주면 돼요. 왕하면 극하면 되고 약하면 수생복해서 수가 들어와서 상해 주면 되고, 양일간은 그래요. 그러나 음일간은 유약하고 부피가 작고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요. 을목일간에는 봄에는 화가 들어와야 되죠. 여름에는 수가 들어와야 되죠. 가을에는 금극목이 되니까 화가 들어와서 금을 꺾어줘야 되죠. 겨울이 되면 추니까 또 화가 들어와서 을목을 살려줘야 되죠.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양일간은 우리가 해법을 찾기가 수월한데, 음일간의 경우는 여러모로 다각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려서 용신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을목은 봄에는 진한호초다. 난초난자예요. 수호자. 진한호초다. 을목은 봄에는 진한호초다. 난초난자야. 영지버섯, 난초난자, 쑥호자, 풀초자. 봄은 별명이 그렇게 붙어요. 을목은. 그건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을목이 인월이다, 1월에 태어났다, 묘월에 태어났다, 진월에 태어났다,
일간이 을목이야. 인월은 1월이죠. 묘월은 2월이죠. 진월은 3월이죠. 이걸 봄이라고 그러잖아요. 을목이 인월에 태어난 사람, 을목이 묘월에 태어난 사람, 을목이 진월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질환호초다. 질환호초는 뭐 영지버섯, 난초, 쑥이나 풀 같은 거는 사람이 보살펴줘야 되죠. 여러분들 난초 키워봤을 거 아니에요. 겨울에 난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으로 데려와야 되는 거죠. 여름에 난초는 어떻게 돼요? 물을 자꾸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면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가화로 표현을 해요. 옛날 분들이. 가화다. 아까 가화라는 뭐라 그랬어요? 여름에는 가화다. 요거는 심을까? 이건 꽃 화자죠. 이 화자는 꽃나무, 과일나무. 요거는 뭐예요? 배의삭, 콩, 밀, 심는 거, 심고 거두는 거. 그걸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름에는 을목을 가화에 비교를 했어요. 여름에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가을에는 물될 관자를 써가지고 네, 관목으로 표현했어요. 관목. 관자가 뭐죠? 위에 초도 많이 붙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응. 이렇게. 요 관자죠? 물될 관자. 가을에는 관목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 산에 가면 쌀이나무가 있죠. 쌀이나무가 가을에 되면 단단해지죠. 그걸 베어가지고 옛날에는 빗자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관목이라고 해요. 관목. 그 다음에 겨울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에 가면은 이제 벼다가 아궁이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거죠. 그거는 겨울에는 화목이 되는 거예요. 화목. 겨울에는 화목이다. 요걸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을목. 이제 24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토탈해서 을목은 대표적으로 가화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물론 봄에는 질환호초고 가을에는 관목이지만은 요거를 대표하는 거는 가화다. 을목은 가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일간이 을목이다. 누군지는 몰라요. 을목이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했어요? 목화토금수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양여사.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많이 살았어. 적게 사는 건 아니야. 이 사주는 여러분들 인생을 떠올려야 돼요. 인생. 이 사주는 전부 자연의 이치,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명리 공부를 힘들어하는 거야.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 을목은 추나 추동이 다 다르지만은 대표를 띠는 거는 뭐냐? 가화다. 배이삭, 미리삭. 그 다음에 꽃나무. 그걸 우리가 가화다. 그럼 그게 을목인데,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구별이 없이 을목에 가장 그럼 필요한 게 뭘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 예? 그렇지. 그래서 병화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화. 을목은 경금이 필요치가 않아. 유약하니까. 도끼 같은 게 필요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예요? 예? 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물이 그런 임수가 아니고 계수가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을목일간이 병화가 있는 사람은 재를 먼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수가 있는 사람은 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을목일간인 사람이 병화가 없고 계수가 있다면 명예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을목일간 사람이 계수 없고 병화만 있다 하면 돈은 좀 벌겠구나 하는 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아파트 분양도 뭐예요? 영순위가 있고 일순위가 있죠. 영순위가 뭐냐 이거야. 그 사람한테 먼저 당첨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을목인 사람은
병화가 있냐 없냐를 먼저 봐줘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금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야. 을목이면은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자 봐봐요. 여기는 다 없는데 지장간에 있어. 지장간에. 자 그러면 없는 것보다는 낫죠. 천간에 여기가 병화가 떴다 하면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업도 크게 벌리고 아주 그냥 뭐예요? 남들한테 떵떵거리고 아주 그냥 뭐 가오다시 세우면서 살아가는 녀석이 되는 거야. 지지에 있으면 그것만큼은 못해. 그렇지만 부자 소리는 들을 수가 있어. 만약에 지장간에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자꾸 떠올려야 돼. 지장간이다. 지장간은 뭐라 그랬어요? 뿌리라고 그랬죠. 사과나무는 나무 위에 사과가 열리죠. 하다가 이렇게 쉽게 따먹을 수가 있어. 고구마 같은 거 땅속에 열매가 맺죠. 그거 어떻게 농부가 어떻게 해서 먹어야 돼요? 호미를 캐 먹어야 되죠.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치를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돼. 이치를. 그래서 병화가 있더라도 천간에 떴으면 아주 큰 부자가 되는 거고 지지에 있으면 큰 부자는 못 돼. 그런데 지장간에 있다 하면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실패를 겪고 난 다음에 돈을 조금 벌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떠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 지장간에 있느냐 하는 게 전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병화하고 계수가 다 떠졌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벌어서 아유 어머니 아버님 나 국회의원 한번 나갈랍니다. 나 천안시장 한번 나갈랍니다. 하는 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것도 없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이놈아 직장생활이라 하라.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이제 병화로 들어갑니다. 병화는 양, 정화는 음이에요. 자, 병화라는 거는 하늘에 떠 있는 거, 그거 태양으로 봐요. 태양. 태양. 그 다음에 큰 산화, 큰 산불 같은 거. 그것도 우리가 병화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여기는 이제 땅이에요. 화가 탁 떴어. 이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요. 병화가 떴어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햇볕이 막 내리쬐요. 굉장히 덥게 내리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식물이 다 타 죽게 생겼잖아요. 물을 다 말라서 사람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해요? 응? 그 무슨 수가 필요해? 예? 예? 자, 여러분들 봐봐요. 여름에 햇볕이 쨍쨍 찌게 되잖아요. 그런데 먹구름이 지나가. 먹구름이 지나가면 햇빛을 가려주니까 시원해지잖아요. 좀 이따 비를 내려주죠. 그 먹구름이란 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임수야, 임수.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첫째가 임수가 있어야 된다. 임수라는 것은 대해수라고도 논하고 그 다음에 흑운. 흑운이란 건 뭐예요? 먹구름이에요, 먹구름. 흑운. 두 가지를 논하고 있어요. 맨 먼저 필요한 게 임수가 필요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화라는 거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어떤 사람의 일간이 화다. 병화다. 그러면은 병화는 양일간이니까 힘이 강해요. 여름이건 가을이건 겨울이건 하여튼 이 화기는 있어요. 그러면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 먼저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으면 병화를 어떻게 제압을 해줘야 되나? 제압을 안 해주면 난동을 부리게 되다 탈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럼 뭐 갖고 들어와서 제압을 해줘야 돼요? 양여사 뭐가 들어와야 돼요? 화라는 거는요
가둬야 되잖아. 그렇죠? 화란 녀석은 가둬놓으면 돼요.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무토가 들어와야지. 무토가. 가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일간이 병화라고 하면은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무토가 있느냐 없느냐. 임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무토가 있으면 뭐예요? 관직을 찾아야게 되고, 두 개가 다 있으면 돈을 벌어서 명예를 얻는 거, 국회의원, 시장 같은 거를 능히 차지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양일간이가 그렇게 간단해요. 자, 이제 음일간은 정화가 이제 문제가 돼요. 정화는 옛날 사람들은 등척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등척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로불이다. 화로불이다. 자, 화로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궁이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탄약, 폭탄. 다섯 번째는 이제 용광로로 보는 거예요. 용광로다. 여러분들 책에 많이 나왔을 거예요. 하여튼 용광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용광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 공부를 할 적에는 정화를 아궁이 뿔로 생각을 해 두시면 이제 쉽게 풀어져요. 아궁이 뿔이다. 아궁이 뿔이다. 장작을 이렇게 넣잖아요. 화. 정화는 여러분들이 떠올릴 적에 아궁이 뿔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사주가 정화다. 정화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떠나서 1년 24주를 봤을 적에 어떤 사람 남자가 여자가 간에 일간이 정화다 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정화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예? 예, 나무가 들어와야죠. 나무가 없으면 정화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나무도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간목하고 을목이 있어요. 예, 간목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세요. 어떤 사람의 사주는 여기 간목이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의 사주는 정화인데 을목이 들어왔다. 자, 을목은 아궁이 속에다 넣으면 금방 후룩 타버리죠. 간목은 오래 가죠. 그래서 같이 요 두 사람이 돈을 벌긴 벌되 이 사람이 100억을 벌면 이 사람은 10억밖에 못 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도 음양에 따라서 길흉이 많이 바뀌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목은, 정화는 간목이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간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옛날 어머니들이 아름드리 나무 2개를 이렇게 뒀어. 여기 불을 지폈어. 이게 잘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쪼개서 넣어줘야 되죠? 간목을 쪼개는 게 뭐예요? 경금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정화는 첫 번째가 간목이 있어야 되고, 간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재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경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경금이 들어오면 관을 얻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치가 않아요. 정화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정화다 하면은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천간에 떠줘야 되는 거고, 경금이 있느냐 없느냐, 경금이 천간에 같이 떠줬다 하면 이거는 귀격이고 아주 뭐 훌륭하게 될 녀석이고 장착은 할 녀석이고, 간목이 있는데 경금이 없다 하면 이 녀석은 돈만 벌 녀석이고, 간목이 없고 경금만 있다 하면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뭐 국장이나 뭐 한 실장 정도 올라갈 정도가 되는 거고, 간목하고 경금이 다 있으면 중앙부처 장착을 할 수 있는 사주가 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토로 들어갑니다. 토에는 모토가 있어요. 모토, 그 다음에
기토가 있어요. 모토는 자연 상태 흙이다. 즉 가공하지 않은 흙이다. 그러니까 산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들에 있는 야산이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 야산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사주가 무토다? 무토인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해요? 양해사 뭐가 필요할까? 오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주는 사색을 해야 되는 학문이야.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북에서 피러 나가지고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면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개간을 해야 되지. 산을 개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을 높이 쌓인 흙을 파 내려가지고 논밭을 만들어야 되죠. 논밭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토를 극하고 들어가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감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가 감목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감목. 자, 두 번째로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감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재는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산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나무가 그냥 자라나? 응? 뭐가 있어야 돼요? 봄이 돼야 싹이 나는 거죠. 봄이 된다는 건 뭐예요? 화기가,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개수가 있으면 인. 무토가 사주가 일간이 무토인 사람은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봐주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주고, 거기서 나아가서 하나 더 봐준다고 하면은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다 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높은 공직자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토를 봐요. 기토는 전답의 토다. 그 다음에 정원의 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장의 토다. 즉 기토라는 것은 사람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하는 토. 그걸 우리가 기토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토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답이다. 밭하고 논이다. 논하고 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기토에. 자, 잘 봐봐요. 우리가 시골에 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2월 달쯤에 농부가 움직거리죠. 겨울에 농부가 움직거려요? 2월쯤에 농부가 움직거리죠. 2월 달에 매 움직거리는 거예요. 얼어붙었는데 흙이 갈리나? 뭐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2월이면 봄인데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화가 먼저 필요해야 돼. 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기가 들어온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비를 기다리기 전에 농부가 하는 일이 있지. 밭갈이를 해야 되죠. 밭갈이를 한다는 건 토를 극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 간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기다려요? 농부가 비 올 때를 기다리죠. 개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인석, 이제 명예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하고 기토가 그 사람 사주에 있어야 되는 게 꼭 있어야 되면 이 사람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없으면 아주 그냥 사람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목화토금수 이것만 봐도 우리는 많은 걸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남편분들이나 혹은 부인들 사주 이렇게 보세요. 응? 내 자녀분들이 사주가 만약에 기토라고 하는데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
간목이 있느냐 없느냐, 개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판단해 주면은 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남들 부럽지 않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다, 아니면 인생을 형편없이 살겠다, 힘들게 살겠다 하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은 경금하고 신금이 있어요. 경금은 가공하지 않은 철광석을 의미해요. 가공하지 않은 철광석이다. 자, 그러면은 경금은 가공하지 않은 거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있죠. 포항제철 같은 데서 뭐 해요? 그 북한이나 저런 데 철광석을 들여다가 용광로로 집어넣는 거죠.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용광로는 병화가 아니고 정화라고 그랬죠.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거 용광로예요. 이 정화가 있으면 이 사람은 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정화만 있으면 돼요? 정화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철광석을 전부 다 녹여낼 수가 있나? 뭐가 있어야 돼요? 연료를 떼줘야 되는 거죠. 연료가 뭐예요? 간목이 들어가야지. 그 두 번째는 간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간목을 뻐개주는 경금이 들어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을 봅시다. 신금은 가공한 금속이다. 가공한 금속은 뭐냐? 사람의 손길로 화기를 거친 금속이다. 사람의 손길로 화기를 거쳐서 만든 금속이 신금이에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신금에는 여러분이 떠올릴 적이 차바퀴를 먼저 떠올리세요. 그 다음에 의사들이 쓰는 수술칼을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화가들이 조각하는 조각칼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돼요. 그거는 전부 다 신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들이 싸우는 뭐예요? 총알 같은 거, 그것도 전부 다 신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금은 목화토금속 중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신금은 귀금속이에요. 귀금속.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 우리 이사장님,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 아마존에 가보면은 봐봐요. 아마존에 가면 냇가가 이렇게 내려가죠.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산에 가서 흙을 캐가지고 삼택에다 이렇게 담죠. 흙을 담죠. 그래서 아마존 강물에다가 이렁이렁 흙을 씻죠. 사금을 건지죠. 그 이치를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 신금은 제일 먼저 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수가 하늘에서는 흙은 먹구름이 되지만 땅에서는 뭐예요? 대해수가 되는 거예요. 임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임수가 있으면 이 사람은 재를 차지할 수 있어요. 재.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금이라는 거는요, 한번 가공한 거죠. 여러분들 쓰고 있는 금반지는 그 뭐예요? 보석상에서 한번 가공을 해서 금반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한번 화기를 거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신금은 같은 화는 화인데 병화는 태양화라 따뜻한 화, 정화는 뭐예요? 열기가 있는 화.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사주에 신금인데 정화가 들어와 있다? 단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치를 여러분들이 이 학문은 외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100년 1000년 가도 다 못 외워요. 이치를 깨우쳐야 돼. 그러면 이 공부가 빨라져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임수가 있어서 흙을 다 쓸려 보낸 다음에 사금덩어리를 구하게 되는 거죠. 임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계신 어머니가 금반지를 벽쪽에서 넣었어. 겨울에 영하 10도가 돼. 어디 외출해서 손님 만나러 간다고 이제 그걸 끄집어서 여기가 낄라니까 차죠. 그럼 뭐가 필요해야 돼요?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 되죠. 두 번째로는 병화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관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금은 요 두 가지밖에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들어와요. 이제 이 수에는 임수하고 계수가 있어요. 이거는 양해수, 이거는 음해수예요. 임수는 여러분들이 대해수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대해수다. 그 다음에 강하의 수다. 강하의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자, 그러면은 임수다. 여름이 되면요. 여름이 되면 사방에서 산에서 물이 내려오니까 시냇물이 어떻게 돼요? 범람할 지경이죠. 그럼 남자건 여자건 간에 애건 어린이건 간에 일간에 임수다 하면은 뭐가 필요해야 돼요? 물이 막 이거 시냇물 그 뚝으로 흘러넘치게 되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래주머니를 만들어서 싸죠. 제방을 싸죠. 모래주머니를 만드는 건 뭐예요? 흙이 무토죠. 무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재가 있는 거예요, 먼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목화토금수 중에서 토는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응? 나무는 왜? 응? 장여사, 뭐가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소양호야. 이게 임수야. 산에서 물이 자꾸 내려와요. 여름철에. 여름철에 내려오는 물은 뭐예요? 흙탕물이 내려오죠. 막 넘치니까 제방을 쌓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한량없이 쌀 수가 있나? 빼줘야 되겠죠. 밑으로 빼준다는 건 뭐예요? 수로 생해주는 거. 수가 생해주는 거. 목이죠. 목으로 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수는 두 번째로는 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을목은 힘이 약해. 간목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요거는 관을 차지하게 돼 있어. 자, 그럼 이제 이런 이치로 봅시다. 임수인데 뭐 경금이건 무토건 다 마찬가지예요. 생해준다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육신용어로 식신상관이라고 하는데 빼주는 거죠. 여기 소양호에 여름에 물이 저 위에서 유입이 돼가지고 흙탕물이 가득하게 돼 있어. 그럼 빼준다는 건 뭐예요? 맑은 물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사주에 여기가 수생목이니까 간목이 있다, 인목이 있다. 수생목으로 해서 빼주죠. 그러면 이 사람은 흙탕물의 상태에서 흙탕물을 다 빼주니까 맑은 물만 들어오죠. 그럼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일간이 생해주는 거, 임수가 되건 병화가 되건 경금이 되건 무토가 되건 생해주는 게 있으면은 미남미녀가 되는 거야. 미남미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고 아가씨 이 사주를 대보면 이 아가씨는 안 봐도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이치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물을 빼준다는 건 뭐예요? 못생긴 얼굴을 성형수술을 하는 거죠. 성형수술해서 부작용이 나느냐? 우리 딸년이 그래. 아빠 이거 눈 수술 좀 하면 어떨까? 걔는 식상이 없어. 그러면 자연 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는 얘기죠. 식상이 있다 하면은 칼을 대도 괜찮아.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사주 공부를 해서 사람을 상대해서 조언을 해줄 적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해준다는 건 뭐예요? 재능을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녀석이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얘는 현재 공부도 곧잘 하는데 얘를 축구한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식상이 있어요. 재능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축구하고 싶다면 축구를 하게끔 해야지. 대신에 공부를 해서 교수를 만들어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식상이 없으면 예술, 체육으로 못 가요. 이공계는 못 가는 겁니다. 얘기 남편도 아마 식상이 있으니까 그런 길로 갔을 거야. 이공계 쪽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식상이 없다, 빼주는 게 없다고 저기 의사가 되고 치과 의사, 중앙대 치과 의사 이 제자 녀석이 있는데 걔는 식상이 있어. 근데 요 식상은 또 뭐를 생겨줘? 목생 화를 해줘. 화를 생겨주죠. 목이 화를 생겨주죠. 만약에 이가 이모라고 하면 이거 화예요. 그러면 수국하니까 뭡니까? 정제가 되죠.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재능을 갖고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상이 토라고 한다면 일간의 토라면 금이 식상이죠. 금은 칼이잖아요. 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가 돼가지고 일간이 수가 돼서 목으로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건축 토목 쪽으로 들어가겠죠. 설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화가 돼서 토로 들어간다면 뭐예요? 농사, 유통관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빼주는 게 뭐냐에 따라서 직업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식상은 재를 생겨주니까 이것이 왕이면 재도 많이 생겨주고 식상이 약하다면 재를 많이 생겨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큰 부자가 되겠나? 그렇게 그냥 부자인 척 하는가 하는 거는 사주만 보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개수는 우로다. 개수는 우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우는 거는 뭐냐면 간개수다. 간개수다. 요거는 물될 간자예요. 산간개자, 물될 간자. 요 간이라는 거는 산꼬랑탱이에 쪼롱쪼롱 흘러가는 물, 이거를 간이라고 그래. 간개수라. 이건 계곡의 물. 간개수라는 것은 산에서 쪼락쪼락 내려오는 물, 광대산 내려오는 물, 그걸 우리가 간개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수라는 거는 간개수다 하는 거를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의 사주가 개수다? 개수다. 자, 그러면 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에는 광덕산에를 가보시면은 물이 많이 흘러가죠. 봄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많이 흘러가지 못하죠. 그 왜 그렇게 돼 있어요? 봄은 목이 왕해요. 봄엔 목이 왕하다는 것은 목에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생목 해가지고 땅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나무들이 빨아당겨. 그래서 계곡에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물줄기를 계속 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개수를 생겨주는 게 뭐예요? 금이죠. 금인데 개수는 음일간이죠. 경금이 생겨주면 넘쳐요. 물이 넘쳐. 그래서 신금이 들어와야 돼. 신금. 예, 요거는 재가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 재가 먼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꽁꽁 얼어붙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꽁꽁 얼어붙은 물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계곡물에 얼어붙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가지고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물을 퍼올리죠. 그래서 개수는 두 번째로 뭐가 들어와요? 병화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는 간개수다. 쪼록쪼록 흘러가는 물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요. 그러면 사주가 풀어지기 수월해요. 그러면 봄에는 물줄기가 막히니까 금생수 해야죠. 생겨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 되겠구나. 자, 그건 이렇게 봐요. 만약에 요게 축월이다. 남자건 여자건 개수인데 축월 12월에 태어났어요. 천지가 다 얼어붙었죠.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건 병화가 들어와야 되죠. 병화가 하나도 없다? 아이고, 자기 아들 녀석이 이거 일간의 계수인데 추월에 태어나서 겨울에 태어나서 병화가 하나도 없어.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애 새끼는 머리는 좀 욕하면 안 되지 참. 잘했네.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써먹지를 못하네. 분명히 쟤는 머리는 좋아. 학교 성적은 엉망이야. 왜? 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수가 추월이면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개수가 오화절이다, 5월달이다, 여름에 태어났다,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개수가 다 말라 죽죠. 금이 들어와야 되죠. 신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경금이 들어오면 생겨주는 게 많아서 계곡물이 넘쳐나요.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경금이 있는 녀석은 배포만 커. 실속을 못 차려. 그러니까 개수가 축월이 오화절인데 신금이 뜨면 아주 좋은데 경금이 떴다 하면은 아주머니 애는 그냥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일만 저질러 놓은 타입일 거야 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경금이 뜰 때는 그래. 개수가 넘쳐나잖아요. 신금이 있으면은 요 녀석은 아주 사리 판단이 정확해. 여머저머 자본도 생각해보고 사람 끌어오는 거 생각을 해보고 시장도 어떻게 개척할까 생각을 해보고 아주 주도면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일간이 오행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양일간이냐 음일간이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면 사람의 사주를 척 봤을 적에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길한 사주다, 흉한 사주다 하는 거를 즉시 먼저 알아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언제 길하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은 대운을 봐야 되는 거고, 오래 길하게 되는 거는 올해 운을 보는 거고, 이제 이 큰 틀을 먼저 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화 토금서 음양의 관계, 요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정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화는 아궁이 뿌리다. 개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쪼락쪼락 내려오는 물이다. 을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을목은 가화다. 이거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은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이 학문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병화는 태양화라니까. 요 내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빨리 사주 공부가 터득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미련 곰퉁이들은 한참의 세월이 흘러가야 될 테고. 응? 태양화는 병화죠. 에? 산화화, 산 밑에 있는 불, 그건 나무범행을 쓴 거예요. 그 산불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병화로 봐야 되는 거지. 큰 불로 보는 거지. 네.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위에 필요한 게 위에 있으면은 사과는 쉽게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잖아. 쉽게 풀려나가 인생이. 지지에 있으면 좀 더뎌. 지장간에 있으면 노력을 수도 없이 한 다음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크지. 응? 그렇죠. 없으면 그건 아주 그냥 고생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고. 응? 아이, 그런 개념은 아니지. 명리는 그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사주에 화가 없으니까 화가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합이 들어왔느냐 상생이 들어왔냐를 먼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지.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부부가 같이 왔어. 남자 사주 현천인데 부인 사주가 좋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부인 사주가 좋아서 내가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인 사주가 좋아서 남편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남편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부인이 갖고 있어.
그래서 합이 들어와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도와주는 거지. 부인 사주가 좋아도 남편 사주하고 합이 들어오지 않고 충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같이 살으니까 부부지. 부인하고 자기는 남남이잖아. 자식도 남남이잖아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결국 그놈하고 나하고 남남이거든. 그 남남의 개념은 태어나 월, 태어나 이걸 월지라 그러잖아요. 태어나 월지, 태어나 일지가 서로 합이 들어오느냐, 충이 들어오느냐, 극이 들어오느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합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전부 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주는 거 없이 그냥 기운 녀석이 있고, 아니 뭐 그냥 아주 주는 것도 없지만 미운 녀석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가 그렇잖아요. 그게 합충의 관계야. 내가 좋아하는 녀석이 가까이 있으면 나는 힘을 얻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녀석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괜히 신경 써야 되고 일도 안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천과 지지의 합충의 관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걸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미리 책을 읽어보면은 합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합충을 여러분들이 명리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저 사람 사주 잘 본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 합과 충의 관계만 2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돼. 이것만 2년 가르치면 사람들 다 도망가지. 그 얘기는 뭐냐? 이 합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대학교 평생교원에서 이 합충 관계 1주, 2주만 하고 끝내버리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가 이거를 나는 그렇게 1년, 2년씩 배웠으니까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이 합충 1학기 동안 이 합충만 가르친다고 해봐 다 도망가 버리지. 예? 그래서 이 합충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충이 돼서 일어난 일들, 합이 돼서 일어난 일들이 수도 없이 변화가 무성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 아들 사주는 다 좋은데 왜 이놈 속심화시키고 안 됩니까? 하면은 충이 들어오는 거야. 사주는 뭐 멋들어지게 정화도 있고 간목도 있고 경금도 있어. 아, 선생님 말씀대로 얘는 정부 부처에 장착을 해먹어야 되네? 애가 그렇게 안 풀려. 그거 왜 안 풀립니까? 충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자, 봐봐요. 정화야, 간목이 있어. 대울의 흐름이 경신금으로 흘러가. 경금이 충을 때리죠? 신금이 충을 때리죠? 이놈이 얘를 생해줄 여력이 없어. 얘를 도와주러, 미군이 우리나라 도와주러 구원군이 와야 되는데 간목이 얘를 도와주러 가는데 대원에서 금이 금금목 해가지고 얘를 못 도와주게 만들어. 그럼 내 인생이 풀려나가나? 안 풀려나가죠. 그래서 여기 설명한 거는 기본적인 이치란 얘기고, 대운 세운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맨 처음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일심이다. 일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인내. 요 두 가지가 없으면은 명리 공부는 접어야 돼 이제. 뭐 할 생각도 말고. 아, 그렇다고 여러분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나사렛 대학교는 또 명리가 기대가 큰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심한 소리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남의 사주를 풀 정도는 되겠다 하면 일심과 인내라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 끈기가 있어야 돼. 인내라는 건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야. 머리가 안 되면은 머리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지. 머리가 안 되는 머리가 어디 있어? 다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응? 자, 다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